9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신청사 재검토에 관련된 굵직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그 밖의 이야기는 짧게 이렇게 요약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사 축소해서 짓는다? 고양시청 신청사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값 내렸다지만 수요자는 체감이 안 되고 있다. 사진 한 장 뉴스입니다. 고양 영상문화단지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이번 주말에 개막합니다. 이동환 시장이 고척 야구장에서 멋진 시구를 했습니다. 원당의 뜨거운 감자, 네. 신청사 재검토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지시로 긴급하게 열린 그런 포럼이었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동환 시장이 복합 개발을 해서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짓겠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복합 개발은 못한다. 대신 조그맣게 짓겠다.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짓자. 자세한 건 결정이 안 됐다. 그건 방법을 찾아보자. 요게 핵심입니다. 복합개발 뭐 완전히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완전히 말을 바꾼 거고요. 복합개발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당 신청사 부지가 원래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4월에 해제가 돼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원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함부로 안 해주죠. 안 국가에서.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요. 공공청사만 지어라 라고 고양시에 조건부를 풀어준 거죠. 민자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은 청사 말고도 다른 걸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 예, 그래서 이제 공공청사만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복합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민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담당 공무원 감옥 갈 수도 있는 거. 될 수도 있고 시장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또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이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강하게 이거 안 된다라고 미리 기사화 쓰지 않았던 거는 2달 동안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았나 네네, 라고 맞습니다.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못한다. 민자복합개발 안 된다 라고 시인을 한 거죠. 작게 짓겠다. 자, 요 말은 또 왜 나오는 거죠? 자,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유가 시 예산을 아끼겠다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일한 해답이었던 민자 복합개발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방안이 작게 지으면 되지. 원안 설계에 약 4분의 1로 축소해서 짓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작게 지으면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원래 설계했던 크기가 있는데 과연 네. 거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네네. 4분의 1로 축소해서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청사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가 시청의 본관 건물이고 요게 한 20년 전에 안전검사를 이미 했었는데 그때 이미 D등급이 나왔어요. 안전 D등급. 나머지 동그란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이 다 외부 건물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시청 건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사 TF 위원장이 말하기는 조그맣게 짓는 건물에는 요 밖에 있는 외부 청사에 있는 인원들만 수용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관에는 주요 부서들이 있고 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새로 짓는 신청사 쪽에 있으면 그 업무 보려면 여기까지 와서 회의하고 업무 보고하고 또 거기까지 가고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는 더 떨어지게 되는 훨씬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예.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양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이 부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아래 있네? 왔다리 갔다리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본관도 언젠가 옮겨야 되는 건데 예. 단계적으로 짓겠다는 건데 그럼 본관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옮기겠다는 거예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네. 그날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세부 계획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TF 위원장이 네네.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네네. 언젠가는 신청사 부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지금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청사를 짓는다는 전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아까 서천구의 사례도 보셨겠지만 서천구 같이 여기를 복합 개발을 해서 청사를 짓는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청사 이외에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뭐 굳이 안 될 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청사를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거기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청사 부지에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으로 청사를
건립을 하고 자,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4, 5년 안에 이게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공공청사 용도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다가 민자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공익을 해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자 개발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린벨트를 공공 목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일단은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건물 지어놓고 시간을 끌면서 민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든지 뭔가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교수들이랑 또 행정이 TF가 같이 머리 싸매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꼼수를 찾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라는 게 네네. 사실 공식적으로 기사화 됐거든요. 공식적인 이 그린벨트 조건이 어떻게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이제 꼼수를 찾는 건데 이게 마치 범죄 모의를 네네. 공식적으로 공무원 사실을 만천에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좀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 뭐 이런 거는 밝혀졌나요? 그런데 반전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용역을, 설계 용역을 새로 줘가지고 1,000억짜리를 따로 설계하겠다는 따로 건지. 짓겠다는 것인지 이거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포럼이 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든다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예. 근데 요게 또 중단됐다 그랬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자, 요거는 원안 설계 용역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 신청사 추진은 이미 행정적으로 한 80%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국제설계 공모 해가지고 당선작을 발표했거든요. 조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비가 얼마냐? 107억짜리 설계예요. 그중에 절반 53억 원을 선 지급했습니다. 50억 원이 선 지급된 설계 용역을 과연 지금 와서 기업할 수 있느냐? 이거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동환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나는 재검토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올스톱을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설계도 중단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잠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딱 60일간 멈췄었는데 취임 3일 만에 이 시장이 뭐 용역 중단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재개된 것은 이달 9월 초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재개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또 이제 기가 막힌데 지체 배상금을 고양시가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체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60일이었거든요. 네. 그 60일을 꼬박 채운 거예요. 고양시가. 그래서 그걸 하루에 넘기면 얼마의 지체상금을 묻느냐 봤더니 약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 달이면 2,4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하루만 더 멈추더라도 고양시가 그 지체상금이란 돈을 내야 되죠. 과업을 좀 바꿔라 라고 과업 지시 변경을 내릴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로는. 네. 자, 왜냐하면은 아마 이게 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설계비가 공사비에 준해서 책정되거든요. 아. 공사비가 낮춰지게 되면은 설계비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제공모 1등까지 한 업체,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이랑 컨소시엄 해가지고 한 업체인데 그런 자존심 센 업체들이 설계 업체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 개념을 바꿔라? 그것도 완전 축소해가지고 요거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쉽게 있습니다. 말해서 원안대로 3천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100억짜리 설계인데 1,000억짜리로 줄여라. 그러면은 30억짜리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업계에 의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존심 문제가 좀 걸려있다 이거는. 고양시의 공신력 문제이기도 하네요. 국제 네. 공모를 한 건데. 네, 그렇죠. 저희가 이런 신청사 재검토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게 올라가면 댓글 달리는 것 중에 지금도 제일 이제 많은 게 대곡으로 가자니까 그래서 대곡으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 그러면은 TF팀은 대곡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F는 대곡역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네네. TF 위원장이 한마디 하긴 했어요 그날. 재원도 여유가 생기면 그 재원에 따른 정축을 고려한다든지 또 제3의 지역에 청사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혼란스러운 말을 던진 건데 또 가볍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서 또 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 사회를 맡은 좌장 강승필 교수 이분은 이동환 시장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발제자랑 같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서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결론을 내면서 요약을 했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거기서는 청사 위치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원당 이 위치를 기존의 자리를 존중할 것. 자, 요건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신청사 위치에 대한 현재 원당 이 지역에 있는 신청사를
그대로, 왜냐하면 예산의 수급이 500억을 매입을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사 위치에 대한 기존의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존중하는 의견으로 결국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내부적으로도 잘 안 돼 있다라는 네. 느낌을 확 받아서 되게 불성실하게 좀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은 시민들은 거기서 어떤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는데 네. 이랬다 저랬다 같은 시간에서도 네. 같은 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자, 근데 대곡역으로 네. 옮기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얘기 좀 해볼게요. 원당 신청사 부지는 약 500억 정도의 땅값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곡역으로 갔을 때 1,500억이 들어옵니다. 네, 네. 3배 이상 이제 비싼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땅값도 비싸지만 여기 문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역세권 개발 자체가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분간 안 하겠다 소리랑 똑같은 그렇죠. 뭐 거죠. 민자 복합 개발을 기다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고향 시청 청사 부지 이거 좀 매각해서 돈 절감하자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이 신청사 건립비에 좀 보탬될 수 있지 않나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TF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 시청 부지를 매각해서 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 돈 남긴 돈으로 신청사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밀양 박씨, 박용관 씨가 기증을 했는데 기증을 하시면서 조건을 달아요. 공공청사로만 써라. 요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민자사업자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면은 애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던 거랑 다르다라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예. 그냥 이야기했다라는 느낌을 방금 말한 게 전부예요. 한마디 던진 거.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좀 발전적인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은 그 그렇죠.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흔쾌히 또 네. 설득될 수도 그렇죠. 있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막연하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좀 무지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이런 포럼이 또 열린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또 다음 대안, 그 조금 더 세밀한 대안들은 무엇일지 저희가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네.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알아봤죠. 투요자 입장에서는 약간 착시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최근 각종 부동산 가격 지표가 뚜렷한 하락세 보이는 거 요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직접 사려는 입장에서는 이거 아파트값 떨어졌다는데 우리는 체감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의 이유가 바로 급매물 때문인데 매물 그러니까 자체가 적어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성이 없다 뭐 그런 말인가요? 살려면은 살 물건은 없더라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급매물이라는 특정 사례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온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격을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고 있고 사려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매매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고양시 아파트 평당 네. 평균 가격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평당 평균 가격은 분명히 하락을 했습니다. 7월에는 약 3만원, 그리고 8월에는 좀 더 떨어져서 24만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8월 현재 매매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구해보니까요. 2,392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달 가격이 내린 걸 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2년간 워낙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특히 고양시가 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거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고향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이거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예.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양시에 아쿠아 스튜디오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간혹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많이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수중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아쿠아 스튜디오. 요게 지금 공릉청변에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이제 아쿠아 스튜디오인데 거기서 그동안 뭐 기생충, 그다음에 명랑, 해운대, 킹덤, 뭐 오징어 게임 이렇게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수중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특수 촬영장이죠. 바로 네. 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상 전문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사전 작업부터 후반 작업까지 영상 작업이요.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 프로세스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고양시에 CJ 라이브 시티도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까 이 두 시설이 뭔가 이렇게 좀 시너지를 발휘해서 고양시가 K 콘텐츠 플랫폼에 새로운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도 좀 그렇죠. 일산에 있는 CJ가 덕양에 와서 영화를 찍을 수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14번째를 이어오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축제인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22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막을 해서 29일까지 8일간 고향에 있는 메가박스 100석 그리고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2개 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은 이렇게 축소돼서 열리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전 세계 53개국 138편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제 중에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 EBS 다큐 영화제죠. 이것도 고양시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개 대표 다큐 영화제가 다 고양시를 무대로 열리고 있네요. 고향 시민들 무척 부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큰 스크린으로 극장에서 보면 묘미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상영 일정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관심 가는 영화 있으면 한두 편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이 서울에서 시구를 하는 걸 봤어요. 고양시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되셨나? 라는 착각을 가졌는데 네. 이거 왜 고양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시구를 하시게 된 거죠?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가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그 고척 스카이돔 예. 거기서 이제 멋진 시구를 하신 건데 홈팀인 이 키움 히어로즈가 예. 고양시와 2019 시즌부터 이렇게 연고지로 뛰고 있는 프로야구 2군 고양 히어로즈의 1군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키움 2군이 고양시에 있어서 네네. 1군 팀 경기를 하는 데 가서 시구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인기가 1군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퓨처스 리그 그러니까 2군 리그의 고양 히어로즈가 우리 고양시 연고팀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장은 어디냐 하면은 고양 국가대표 야구장 예. 거기 야구장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하는데 막상 가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응원도 하고 네. 그리고 또 1군, 2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아는 선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번 주 중에 두산 그리고 10월 첫 주에는 SSG와 홈 경기가 있습니다. 대화동 고양 국가대표 야구장 한번 찾아가셔서 응원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경기장에 좌석도 있고 네. 좌석이 또 경기장이랑 초 근접해 있으니까 네. 야구 볼만 나는 것 같더라고요.